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 눌림목에서 돈 버는 사람은 이거부터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저는 지수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역사상 첫 5,000포인트를 달성을 했죠. 자, 하지만 RSI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은 과매수권 상태입니다. 과열권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급변동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과거에 2025년 10월 달을 보게 되면은 10월 말에 RSI가 과열권인 상태에서 지수에 급락이 발생하였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발생하였고 급반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직전에 2025년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는 과열권인 상태에서 급락이 났었고 급반등,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었죠. RSI가 과열권인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 눌림목 매매에서 돈을 일단 잘 벌기 위해서는 지수의 상태를 정말 잘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비중을 오히려 줄여야 됩니다.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그래야지 이 낙폭이 나왔을 때 풍부한 현금으로 비중을 강하게 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눌림목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지수가 올라갔을 때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꿋꿋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지수에 급락이 나오게 되었을 때부터 비중을 잡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정말로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자,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일단 눌림목 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이 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부터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자, 매수하는 방법은 이 주가가 특정한 이평선에서 닿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주가가 정고점 근처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또는 밴드 형태, 볼린저 밴드라든지 엔벨로프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주가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이 4등분선이라든지 또는 3등분선 또는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을 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는 방법은 정말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의 생각으로는 기술적 위주로 매매를 하되, 물론 재료도 참고하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 정말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여기 LKChem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눌림목을 잘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지표를 우선시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은 767억,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 캔들이 나왔지만은 그 다다음날 대량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대금은 1771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터졌죠. 즉 시장의 주도주급 거래대금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억 원 이상 발생을 했다면. 자, 그리고 직전 고점을 깔끔하게 돌파를 했어요.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누르게 되었을 때 재료를 보지 않더라도 눌림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대략적으로 이 3만원대 이하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28,052원까지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주가는 자, 이렇게 이 노란색 박스권 영역 안까지 내려왔죠. 그렇죠?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자, 그러면 얼마인가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하지만 주가는 자, 어때요? 오히려 추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와중에 오히려 이 LKChem이라는 종목은 반등다운 반등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하락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기술적인 지표 위주로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는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종목 외에도 대화제약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차트적으로 9월달 장대 양봉이 발생했었죠. 거래대금은 3,215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점을 2025년 12월 5일 날 돌파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자, 그러더라도 이 차트가 어때요? 매물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죠. 자,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은 2,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그만큼 이 시장에서 관심 가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눌림목에서 한번 노려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즉 대략 한 1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재료를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수급이 많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주가가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음날 하락을 하고, 자, 그리고 21선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주가는, 자, 보면 어때요?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냥 쭉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런 종목들의 차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으로 이 눌림목 매매를 우선시하는 것은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눌림목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더 눌림목 매매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과거의 상승 이력, 끼가 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차트를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최근 사례인 한컴 위드란 종목입니다. 자, 당시 주가는 2025년 12월 20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고가가 24%까지 상승을 하였고 종가는 13.94%에 마감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거래대금은 740억 정도로 많이 터졌어요. 자, 이후에 주가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났죠. 자,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연속으로 나오고, 자, 이후에 주가는 조정을 어때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61선 근방에서 반등이 났죠. 그런데 이 종목하고 아까 LK캠 이러한 종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종목보다 한컴 위드란 종목이 더욱 끼가 있죠. 즉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려면은 과거의 상승 이력을 잘 살펴봐 줘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과거의 상승 이력은 제가 이렇게 HTS 메모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2025년 12월 22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9월 19일 날 해킹, 그리고 6월 달에는 이 핀테크 보안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한 이력이 있죠. 한컴 인스페이스 상장 본격 추진 소식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계열사 한컴 인스페이스의 관측 위성 발사하는 소식에 급등을 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양자 내성 암호, 즉 양자 암호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인 이력이 있죠.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다가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즉 이렇게 여러 테마에 걸쳐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어때요? 변동성 있게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상승하고 조정을 받을 때 어때요? 탄력적으로 반등이 크게 났죠. 자, 이후에 1파, 2파, 3파가 나오고 나서도 3파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잘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후에는 시세가 꺾였지만은, 자, 이날에서도 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급반등, 조정 나오고 급반등. 자, 이렇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거든요. 과거의 상승 이력이 다양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끼가, 종목의 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눌림목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는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 한컴 위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2024년에 스페이스X 관련해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종목이 연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자, 여기 최근 뉴스에서도 얼굴 유변조 탐지 제품을 출시했다고 이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반응을 했죠. 자, 이렇게 주가가 약간 좀 길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키워드로 엮이면서 반등할 가능성, 즉 눌림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이 과거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 이유를 빼곡히 기록을 합니다. 저는 2023년서부터 매일같이 이렇게 상승의 이유를 모든 종목들마다 기록을 하는데,
자, 여기 관심 종목 창을 보게 되면은, 자, 보면 어때요? 좋은 사람들, NK, 우양, 왜 상승을 했는지 그 이유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여러 개 걸쳐 있는 종목들에서는 눌림목이 약간 좀 깊어지더라도 다른 재료에 의해서 쉽게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꿀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 매매를 참고할 때는 과거의 상승 이력이 많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 공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이 관련 글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갈 줄 알고 따라 샀는데 사자마자 귀신같이 하락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또는 눌림목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끝도 없이 흘러내려서 손절도 못한 채 계속 방치하시거나 결국엔 크게 손절하고 나서 정말 힘드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급등주 데이터 약 12,500개를 엑셀에 하나하나 직접 정리해서 통계를 냈고요. 그걸로 통계 기반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기에 시작점과 최고점만 입력하면 과거 통계상 반등이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은 물론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할지까지 몇 초 만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통할까요? 한번 보시죠. 이 종목에서 계산기가 잡아준 매수 구간, 제가 실제로 매수했던 구간과 거의 똑같죠. 통계적 반등 구간에서 분할 익절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목의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통계적 지지 구간 이탈 시 칼같이 자르거나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게 바로 통계가 주는 기준입니다. 지난 5년치 데이터를 이 계산기 하나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시작점과 최고점만 한번 입력해서 과거 통계상 반등이 자주 나왔던 자리를 바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막연한 이평선이나 보조지표가 아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이 계산기에 관심 있으시다면 영상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눌러 강의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